최근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홈플러스의 자사제품 출하를 일시 중단했으며 삼성전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납품업체들 사이에선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품권을 전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사용을 위해선 일부 제휴사와 충분한 소통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CJ푸드빌과 신라면세점, CGV와 아이파크몰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통한 결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LG전자가 3월 6일부터 홈플러스 납품 제품의 출하를 중단했으며 매장별로 남아있는 유통재고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출하를 일시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동서식품 등 주요 대기업 식품사들도 최근 홈플러스의 신규 물량 공급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소식품사들도 신규 공급을 보류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조짐입니다.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 물량 축소나 중단 배경은 지난해 발생한 팀F 사례처럼 대규모 미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납품업체들은 팀F 사태와 같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장기간 정산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권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매장도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자금 지출을 위해선 법원 등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납품 대금과 입점업체에 대한 자금 지출 지연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작년 말 터진 비상계엄과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폭탄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여파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약세장으로 이어지며 기준금리 결정에도 상당한 변수이자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환율의 장단기 물가전가 효과 분석 등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오를 때 1년 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7%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물가 상승 효과보다 더 큰 압력으로 나타나는 셈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환율 변동률이 10%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3개월 후 0.28%로 나타나고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0.19%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장기화되면 가격 인상을 유보하던 기업들조차 가격 인상에 동참하면서 환율의 물가전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환율 급등 현상이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에서 잠재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한국 주택 산업에 대해서 올해 동반부진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력 산업 모니터링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업황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범용 반도체 수요 부진과 기저효과 등으로 반도체 전반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관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견조한 북미 수출 관련 수요에도 불구하고 유럽 판매 부진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에 대응한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전반적인 수출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석유화학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지연과 함께 공급 과잉 등으로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철강업은 국내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부진이 이어지고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추가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5%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이 18% 이상 급감하고 의약품 관련 수출 비율도 7% 이상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이유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 등이 우려되면서 FOMC 위원들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관세 전쟁 여파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연준의 금리 동결이나 인상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악재로 작용합니다. 한국은행이 제때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 금리를 내릴 경우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 등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질지 확인한 이후에야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미 연준은 올해 첫 번째 FOMC에서 기준금리를 최고 4.5%로 동결했습니다. 당시 결정문에서 연준은 통화정책 기조가 상당하게 덜 긴축적이라며 추가금리 인하 전에 연준이 경제 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추가금리 조정에 앞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 지켜보기를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준에 추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는 강력한 관세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신설하기로 결정했고, 중국에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자동차와 제약, 반도체에 25% 관세를 책정하고 향후 해당 관세율을 더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 신축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상당수 현장에서 분양 가격 이하로 내려간 마피가 속출하고 있으며 기존 계약자들은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까지도 팔지 못한 매물은 잔금 납부 과정에서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입주일이 임박한 대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 현장에서 최근 전용 84타입 기준 1억 3천만 원의 마피 매물이 나왔습니다. 주변 중개업소는 사전 점검 이후 집주인이 곧바로 매물을 내놨다며, 그러나 이 가격에도 거래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또 인근 더샵 현장에서도 전용 84 기준 마피 6천만 원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현재 건설사에서도 자녀 세대 5천만 원 할인 분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신축 아파트 미분양 상황은 수도권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경기도 미분양 주택이 1만 2,954세대로 지난 2017년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치로 쌓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지난해 미분양으로 집계된 현장의 상당수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신도시에 몰려있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분양 세대의 절반 이상이 1기와 2기 등 신도시에 집중됐고, 서울 대체 수요가 사라지면서 신도시 공급 효과가 크게 낮아졌다는 평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로 실거주와 투자 수요까지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 상당수 경기도 미분양 현장들은 역세권이나 학세권 등 장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자녀 세대 판매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가 0.28로 추락하면서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도 2004년 1월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건설 제조업을 중심으로 침체 상황이 커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1월 고용행정 동향 등에 따르면 신규 구직 인원이 47만 9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 배수는 구인 인원에서 구직 인원을 나눈 값으로 0.28로 집계됐고, 지난 1999년 1월 0.23 이후 가장 낮은 데이터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일자리 감소 추세가 심각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도 크게 줄고 있고, 건설업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종별로는 절반 정도가 제조업에서 감소하고 있다며, 건설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의 경기 둔화로 인력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체감 경기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침체 상황이 누적되고 있고,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개인들 모두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